네, 이제 브랜드 관리 전략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도 7강에 이어서 계속 브랜드 가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7강에서 브랜드 가치 체계의 모델인 브랜드 플랫폼의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요소인 브랜드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여기 이제 8강에서는 두 번째 요소인 이 브랜드 미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브랜드 플랫폼의 요소, 브랜드 미션입니다. 자, 브랜드 미션은 브랜드 플랫폼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미션은 뭐 책에 따라서 이 브랜드 프라미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또 브랜드 밸류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데 어쨌든지 뭐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브랜드 미션이라는 것은 브랜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살이 많이 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5kg 정도를 빼겠다. 뭐 그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약속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그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먹는 거 줄여야 되고 또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또 스트레스도 좀 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자기가 목표한 그런 비전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미션도 보면은 이 보유해야 될 능력, 기업이 가지고 있을 능력이죠. 또 어떠한 일을 또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기술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라든지 노력, 막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던지는 약속이랑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다이어트 얘기를 뭐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식사를 조절하겠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거는 스스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뿐만 아니고 주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협조를 다 해달라. 뭐 이런 식이 돼야지만 안팎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바로 브랜드 미션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고객에게 어떤 약속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다. 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하나 이제 도표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위쪽에 보면 이제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미션은 뭐라고 그랬죠? 네. 이 비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브랜드 미션이라고 했는데, 자, 기업 내부적인 관점과 기업 외부적인 관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관점은 뭐 에포트, 뭐 노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컴피턴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될 역량과 또 그에 따른 세부 실행 지침, 뭐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외부적인 것은 기업 외부적이라고 하면 고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약속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미션이라는 것은 그 상위에 있는 비전을 달성하는 것,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기업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하나의 약속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도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잘 신경 써서 들어야 될 내용인데요. 이 고객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라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잘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자, 고객이 무엇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객이 무엇을 팔 것인가, 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구매해야 하는가라는 부분과 이제 통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찰스 레브손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그 화장품 회사의 레브론 화장품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레브론 그 건물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We sell hope라는 그러한 문장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는 희망을 판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화장품 회사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화장품이라는 제품을 파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판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무엇인가 하면, 자, 화장품을 삼으로 해서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서술을 해놓은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인데, 자, 공장에서는 화장품을 만들지만 그 화장품을 유통하는 이 드러그스토어에서는 희망을 판다. 그래서 이때 벌써 레브손 회장이 이 제품과 이 브랜드의 이런 관계를 잘 그 설명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그러한 또 명언을 한번 인용을 갖다가 해볼까 하는데요. 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제 교수인 테오도르 이제 레비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4분의 1인치의 드릴이 아닌 4분의 1인치의 구멍을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이 드릴이라는 그런 물건을 하나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드릴을 사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자, 드릴을 사서 그냥 집에 전시해 놓으려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드릴을 삼으로 해서 가장 큰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은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드릴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드릴이라는 게 하나의 제품이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 똑같은 사이즈 구멍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제품과 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욕구,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 고객 욕구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 마케팅 광고업계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분이 이제 빌 범벅이라는 분인데요. 미국 광고 회사인 DDB라는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크리에이티브 성과물을 갖다가 낸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내라. 그리고 알아낸 것을 고객 욕구와 연결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속속들이 알아내는 것, 이거 참 잘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고객의 욕구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정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품 자체, 그것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에서 고객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이러한 고객 욕구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브랜드가 고객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와 고객 욕구는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지 제품 자체의 얘기만 해주는 것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고객 욕구 또는 이제 무엇을 팔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신라 호텔의 사례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호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호텔이죠. 또 고품격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호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숙박이죠, 숙박. 그래서 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호텔도 이 고품격 휴식이라는 부분을 고객에게 팔겠다라고 쭉 해왔는데, 마케팅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매출액이 갑자기 이제 올랐습니다. 그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변화를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바뀌었냐? 그 결과를 보면 휴식에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자,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 뭐 이 자체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개념을 바꿈으로 해서 전체적인 매출 비중도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라 호텔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숙박이라든지 또 레스토랑 또 헬스센터 뭐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뭐 20% 미만이고요. 그럼 나머지 80%를 어떤 사업이 차지하고 있냐면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액이 신라호텔 전체 매출액의 약 80% 정도나 되는 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뭐 숙박이라든지 또 고급 음식 이런 것만 판매해서는 절대로 이 매출액이 그렇게 오를 수가 없는데 휴식을 팔다가 우리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꾼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 구조도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팔 것인가는 그 기업의 매출액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고객의 욕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전에는 모든 마케팅의 중심이 제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제품을 갖다 만드느냐, 기업에서 그게 초점을 갖다가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품 중심의 관점이죠. 근데 제가 이제 1강부터 계속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장에서 물론 제품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만은,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뭘 산다고 그랬습니까? 브랜드를 사는 것이고, 저 브랜드가 나에게 어떠한 욕구를 제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아지느냐, 충성도가 높아지느냐, 이러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제 제품에도 별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브랜드라고 몇 번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 브랜드 미션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그 고객 지향적인 업의 관점, 즉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사례로 할리 데이비슨과 옆에 이제 혼다라는 일본 모터사이클, 뭐 오토바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극단적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를 다르게 커뮤니케이션한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은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오토바이 브랜드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제 브랜드인 이 혼다라는 이 브랜드 때문에 이 할리 데이비슨의 매출액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은 혼다라는 제품은 할리 데이비슨 대비 가격도 싸고 또 기능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튼튼한 제품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할리를 이용하던 많은 고객들이 혼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할리 데이비슨의 기업의 어려움을 초래한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객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진짜 할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인, 즉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더라. 그래서 자유라든지 또 낭만이라든지 젊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리를 이용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와서 할리 데이비슨은 완전히 그 마케팅의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은 튼튼한 제품, 싼 가격이 아니다. 그냥 감성적인 부분에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할리 데이비슨은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인쇄 광고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The fun is not in the destination. The fun is in the journey.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재미라는 것, 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목적지로 가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할리를 타고 그 여행하는 그 자체, 목적의식 없이 그냥 그 즐겁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펀이다라고 이런 헤드라인을 제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만 보더라도 기능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할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자체를 즐기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간혹 일반 국도를 가다 보면은 이러한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이 모터사이클을 몰고 굉음을 내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자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도착을 하면 그 자체가 이제 목적지가 될 수가 있지만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HOG라고 하는 할리 오너스 그룹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할리를 타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목적 자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죠. 할리의 고객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러한 광고 카피가 도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고객의 본능적 욕구라든지 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쉬운 사례로 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갖다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면 수십 그루의 장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 뭐 남자 학생 같으면은 여성 친구가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좋은데, 정말 그 장미꽃을 받고 나서 기분 좋은 이유가 무엇일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으로부터 한 다발의 장미꽃을 받고 행복한 이유는 자, 꽃이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꽃에 담긴 뭐뭐뭐 때문이랍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저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제가 장미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한데 정말 장미꽃이 아름다워서 행복했을까요? 장미꽃이 아닌 다른 꽃을 받았으면 덜 행복했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다른 꽃을 받아도 행복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왜냐? 그 꽃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꽃이라는 것을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장미꽃에 숨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제품 자체가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꽃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또한 좋은 하나의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 미션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와 이 볼보라는 브랜드, 이 두 브랜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애슬리트, 운동선수죠. 운동선수에게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과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을 가져다 주는 것을 큰 하나의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슬리트라는 그 운동선수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이제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냐면은 당신이 신체만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은 운동선수다. 그래서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열정과 혁신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볼보에서 노력해야 할 일, 그리고 또 볼보가 약속해야 할 일이 퀄리티, 품질이죠.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안전, 그리고 environmental care라고 하는 환경 보호적인 측면, 이 부분을 이제 볼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 요소가 많다 보니까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뭐 전달하기도 힘들지만서도 고객이 기억을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브랜드 플랫폼의 마지막 요소인
코어 아이덴티티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 뽑아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코어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 고객에게 무엇을 약속을 한다고요? 어떤 욕구를 갖다가 제공한다고요? 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과 혁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기록을 낼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고, 볼보라는 브랜드는 뭐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는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또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또 환경 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속 그리고 노력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치 제안이라고 하는 이런 미션 부분, 약속, 가치 제안,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교재의 48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에는 자, 기능 가치와 자아실현 가치, 정서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큰 그룹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기능적인 가치 부분이고요. 이 정서에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이 자아실현 가치와 이 정서 가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기능 가치와 자아실현 가치, 정서 가치. 자,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했으면 좋을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 8강에서는 우리가 브랜드 미션의 전체적인 개념과 자, 요즘 시대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본원적 욕구를 알아야지만 기업이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9강에서는 이 브랜드 미션의 가치 제안의 세 가지 분류, 여기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